문제 8번.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12의 양의 배수 X, B는 K의 양의 배수,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A가 12의 배수, 뭐 12, 24, 36, 48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이고, B가 K의 배수.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은, B가 A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B에 있는 원소가 A에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가 B의 원소이면 그 X가 A의 원소가 꼭 돼야 한다. 이게 부분집합의 의미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B의 원소를 하나 골라 잡으면 A의 원소, 즉 12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B, 즉 K의 배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으면 12의 배수이다. 이게 됩니다. 그럼 K가 무엇이겠냐? K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K는 우리가 뭐 12의 약수 아니면 12의 배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약수랑 배수 관계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K가 12의 약수이면 수가 더 작아지겠죠. 수가 작아지면 배수 집합의 개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의 배수는 이렇게 나가는데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36 이렇게 가잖아. 더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K의 값은 일단 12보다는 커야 맞다는 소리예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요 K는 12의 배수여야 합니다. K의 배수가 곧 12의 배수가 된다라는 소리는 K가 12의 배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K가 24면 24의 배수 집합이 24, 48, 그 다음에 7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네들이 전부 다 12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K가 이런 식으로 12의 배수가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약수랑 배수의 관계를 좀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일단은 배수 집합이 더 작은 배수 집합일 경우에는 요 K가 12보다 더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K는 12의 배수이다. 그러면 K 중에서 가장 작은 건 12가 되겠죠. 답이 12예요. 야스. 다음 12번. A, B, C 있는데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찾아야 돼요. A 때문에 안 되나? C 때문에 안 되나? 아, 조립집합 까먹었다 했죠? 자, 일단 A는 몇 개 나와요? 4개. 4개. 왜냐면 10, 마10, 01, 0마1 이런 식으로 4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X가 1하고 마이너스 1 2개 있죠? 그 다음에 C 4차 방정식의 해 집합. 자, 4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4차 방정식에 인수분해를 할 건데, 저 4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합니다. 즉 X에다가 누군가를 대입을 했을 때 저 식이 만족이 되는 아주 간단한 X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걔네들은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중에서 찾아주는데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 넷 중에 하나 일단 나오게 돼요. 1을 대입을 해보죠. 간단한 거. 1, 1, 마이 1, 1, 마이 얘네들 0 없어지고 1, 1, 2 없어지죠.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저 식이 만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하냐면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나눌 거예요. 직접 나누기를 할 건데 얘가 x에 1을 넣었더니 식이 만족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저 4차 식이요. x-1하고 어쩌고저쩌고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고 인수분해해서 이 몫을 찾으려면 조립제법을 갈 거예요. 조립제법은 얘네들의 개수를 줄 적어요. 개수를 순서대로 4차, 3차, 2차, 1차, 0차 그리고 방금 x에 1 넣었었죠? 1 그리고 조립제법 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 줄은 밑으로 그냥 내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요 앞에 있는 1이랑 곱해서 적을 거예요. 더하시고 1, 2는 2 더하시고 1, 1은 1 더하시고 1, 2는 2 더하시면 0이죠. 요 뒤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게 남는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2, 8, 8이 10, 4, 2, 8, 10. 자, 요게 3차식이네. 얘한테도 누군가를 대입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를 대입을 해서 또 0 되는 x를 찾을 거거든요. 1 넣었더니 양수만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0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뿔 모든 개수가 양수니까 대입을 할 때 음수를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건데요. 마이너스 1은 일단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8 4, 2, 8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면 또 0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다 이 말은 이 뒤에 부분이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또 몫을 찾으려면 조립제법을 하겠죠? 여기다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넣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시작.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여기서 몫이 x제곱 더하기 1. 자, x제곱 1차 상수인데 1차 없죠. x제곱 더하기 1. 자, 인수분해 끝났고요.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는 x 찾아주면 x는 1 하고 마이너스 2 하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옵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소리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소리인데 지금 여기서 x는 이거 만족하는 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있겠죠. 됐죠? 그러면 4, 2, 2 해서 답이 8. 어머머머머머머. 이거 잘못 썼다요. 없죠? 그쵸? 네.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6이죠? 4, 0, 2.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이거 뭐라 그랬슈?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1, 2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였어요. a가 지금 이 1, 2, 3, 4, 5, 6, 7, 8, 9, n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n개의 원소를 고민을 할 건데 n개의 원소에 대해서 데려갈까 말까를 고민을 할 건데 1이랑 2를 꼭 가져갈 거니까 두 개를 빼주죠. 이게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놈의 개수라고요. 근데 그게 16개가 나왔다는 거지. 16이 2의 4제곱이거든요. n-2가 4여야겠죠. n은 6입니다.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A 1, 2, 3, 4, 5, 6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64개.
8번 가실까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4연수를 원소를 가지고 X가 A의 원소라면 7-X도 A의 원소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A를 찾아봐라. 자, 얘는요.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X가 A의 원소이면 7-X도 A의 원소여야 해 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X라는 게 A의 원소면 자연수네. 자연수에다가 뭔가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X에다가 1 넣어볼게요. 1이 X의 원소이면 7-1, 6도 A의 원소이다. 그죠? 그 말은 A라는 집합에 1 들어갈 거면 6을 꼭 같이 데려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X에다 2 넣어보죠. 2가 A의 원소이면 7-2, 5도 A의 원소이다. 이 말은 2를 A의 원소로 데려갈 거면 5를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2, 5 그 세트로 같이 원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X가 3일 때 3이 A의 원소이면 7-3, 4도 A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하고 4가 세트가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7-4가 3이야. 어차피 3, 4가 세트 되는 거고요. 5, 2가 세트 되고 6, 1이 세트 됩니다. X가 7이면요. X가 7이면 0이 들어가야 돼요. 자, X가 7이다. 7이 A의 원소이면 7-7, 0도 A의 원소여야 하는데 A는 자연수만을 원소로 가질 거예요. 그러면 0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7도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7 이상으로는 이제 다 안 되겠지. 이 7-X의 값이 다 음수가 될 거예요. 이거 데려갈 수가 없는데 음수들은? 그러면 얘네들도 데려갈 수가 없겠죠. X가 7 이상이면 X는 A의 원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A가 존재하냐? 자, 하나만 데리고 갈 수 있는가 보세요. 7 이상은 어차피 못 데려가고요. 1, 2, 3, 4, 5, 6 중에서 고민을 할 건데 1 데려가면 6 데려가야 되고 2 데려가면 5 데려가야 되고 3 데려가면 4 데려가야 돼요. 그 말은 혼자만 데려갈 수 있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원소의 개수가 2개려면 이거죠. 1 데려가면 6 데려가야 돼. 2 데려가면 5 데려갈 거고요. 3 데려가려면 4까지 데리고 가야 돼. 요렇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A가 3개가 나타나고, 자,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5개이다. 한번 짜볼까요? 자, 일단 2를 원소로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5는 필수로 데려가야 되겠지. 자,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A를 가져보겠습니다. A는 2하고 5만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만 쓸까요? 두 번째, 2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추가로 더 데려가는 거예요. 1, 6 요 세트를 또 가지고 가는 거랑, 아니면 2, 5, 3, 4 세트를 가지고 가는 거랑, 아니면 저 세 세트를 다 데리고 가는 거랑, 요렇게 네 가지. A는 2를 꼭 데려가는 A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2를 가져가려면 5를 꼭 가져야 되고, 나머지도 1, 6을 세트로, 3, 4를 세트로 가져가야 돼. 세 세트 중에서 골라내는 방법. 그래서 답이 2번이어라. 막간을 이용하여 만약에 이 조건이 요렇게 바뀌면요, 기억이 맞습니다. 왜? x가 3이면 6-x도 3이거든요. 3이 A의 원소이면 3도 A의 원소여야 돼. 그 말은 뭔 소리야? 3은 혼자 놀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가
3이라는 원소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7 빼기 x니까 기억이 틀렸는데 이렇게 바뀌면 또 맞을 수도 있다고. 19번. 원소의 곱이 홀수고 원소의 합이 홀수고. 이게 각각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X는 1, 2, 3, 4, 5, 6, 7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곱이 홀수다 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이 자연수의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더해서 짝수냐, 더해서 홀수냐, 곱해서 짝수냐, 곱해서 홀수냐 이딴 얘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곱해서 홀수야. 자, 곱해서 짝수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곱해서 곱이 짝수다라는 조건은 뭘까요? 짝수는 2의 배수죠. 그쵸? 내가 몇 개를 곱하는지 모르겠으나 얘네들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전체적으로 짝수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1, 3, 5, 7 홀수를 막 곱했는데 2를 하나 곱했다? 그럼 짝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2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해서 짝수면 몇 개를 곱하더라도 짝수는 딱 한 개만 있어도 곱이 싹 짝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곱이 홀수라는 얘기는 소리 뭐예요? 모든 원소가 홀수다겠죠. 그쵸? 모든 원소가 다 홀수여야만 곱해서 홀수 나올 수 있는겨. 합이 홀수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원소들은 홀수들만이에요. 그럼 홀수들만 더하는 거지. 홀수 더하기 홀수 뭐예요? 짝수예요. 근데 홀수에다 홀수 더하고 홀수 더하면 어떻게 돼요? 홀수예요. 홀수 또 4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짝수 돼요. 그 말은 뭐야? 원소가 홀수계이다 라는 소리죠. 홀수는 짝수계 더해버리면 짝수 됩니다. 근데 홀수들을 홀수계 더하면 홀수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자연수의 성질한 거고 이제 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모든 원소가 홀수니까 내가 데려갈 수 있는 원소가 1, 3, 5, 7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원소가 홀수계래요. 그럼 1, 3, 5, 7 4개의 원소 중에서 홀수계를 가져가려면 X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랑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 고민해줘야 되겠지. X의 원소 개수가 1개라면 1, 3, 5, 7 중에서 하나만 데려간다는 소리니까 뭐요? 4개가 나오겠죠. X가 될 수 있는 가짓수가 4개. 1, 3, 5, 7 4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하면 1, 3, 5, 7 4개 중에서 3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럼 하나를 안 가져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1을 안 가져간다, 3을 안 가져간다, 5를 안 가져간다, 7을 안 가져간다, 또 4개예요.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8개. 자, 여기까지 집합을 그냥 간단하게 배운 것이에요. 그 다음 집합의 연산이 오늘
할 것이 지난 시간에 한 것보다 어려워 보여요. 오케이. 넘어갑니까? 28쪽 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집합이 뭐냐? 뭐 집합 중에서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뭐냐? 유한집합 중에 공집합이 뭐더라? 원소의 개수가 뭐더라? 부분집합이 뭐더라? 부분집합에서 중에서 진부분집합이 뭐더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그거 했었죠. 이제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 집합끼리의 더하기, 집합끼리의 빼기 뭐 그딴 거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먼저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서로소가 나오는데 합집합 두 개의 집합을 합하겠다라는 소리예요. 합하겠다. 자, 얘를요. 우리가 비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A와 B를 한 컵에다 다 담겠다라는 소리거든요. A와 B를 한 컵에 다 담겠다.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A 합집합 B 저렇게 읽을 건데요. A 합집합 B는 어떤 원소가 A에 있는 원소면 데려다가 쓸 거예요. 그리고 B에 있는 원소여도 데려다가 쓸 거예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를 데려다가 쓴다라고 해서 요 또는으로 연결을 합니다. 합집합은 또는은 뭐 이거나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요 표현들을 잘 알고 계시고요.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자 이제 A 집합이랑 B 집합을 그릴 때 A와 B가 요렇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얘네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교집합도 그리고 하려면 두 집합을 그려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집합을 색칠해라 라고 하면 자 어떤 원소가 A의 원소니 그러면 합집합에 들어가는 거죠. B의 원소에도 들어가는 거고 A와 B의 공통인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A하고 B를 다 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교집합. 교선 뭐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겹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A하고 B의 겹치는 부분을 생각할 건데 A 있고 B 있고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컵으로 씌워서 닫아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가 반대죠. 반대. 그리고 이번에는 조건 제시법이요. A와 B의 공통인 원소를 담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X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이면 얘네들을 여기다가 담겠다. 이고입니다. 이고. and 그리고 X는 A의 원소 그리고 이렇게 써요. 거시기가 맞겠죠. 또는 그리고 이거나 이거 그리고 그것이 교집합이다. 자, 합집합과 교집합 기호도 한 끗 차이고 말도 한 끗 차이예요. 저걸 알아보셔야 되고 기림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A와 B의 공통 부분 여기에요. 가운데 이렇게 슝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교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소라는 것이 있어요. 서로소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가 서로소이다. 우리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예요? 공통인 약수가 없는 거죠. 그쵸?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소인데 요거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공통인 원소가 아예 없을 때. 그때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A바, B바.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서로 대면대면하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것이 서로소를 나타내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이더라. 그럼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갈게요. 29쪽에 ABC 집합이 있고 1번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혼합, 교집합 뭐 이렇게 나와 있슈. 자, 일단은 ABC가 뭔 집합인지 모르겠어. 얘네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일단 나타내야 합집합과 교집합이 편해집니다. 자, A 8의 양의 약수 집합이니까 1, 2, 4, 8. B X는 4K라는 모양인데 K가 0, 1, 2, 3. 그 말은 K가 0일 때 X의 값, K가 1일 때 X의 값, K가 2일 때 X의 값, K가 3일 때 X의 값을 원소로 갖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C는 그냥 나와 있네요. 자, 그럼 1번 A 합집합 B부터 갑시다. A 합집합 B는 A와 B에 있는 원소들을 그냥 다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A의 원소 다 쓰세요. 옆에다가 B의 원소 더 쓰시면 돼요. 0, 4 있네, 8 있네, 있는 거 또 쓸 필요는 없죠. 이렇게. 근데 이제 보기 좋게 하려면 원소가 크기 순서대로 나타낸 게 조금 좋아 보이겠죠. 그럼 0, 1, 2, 4, 8, 12 뭐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A 교비 A 교집합 B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공통 원소. 자, 1, 2, 4, 8, 0, 4, 8, 12에서 4, 8이 공통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4, 5, 8이 겹쳐진다. 그 다음 3번은요. A 합집합 B하고 C의 교집합이에요. 지금 A 합집합 B를 1번에다 구해놨어요. 이거랑 C랑 교집합, 공통 원소 찾아주시면 돼요. 0, 1, 2, 2 겹치고 4, 8 겹치고 없죠? 그러면 2하고 8이 답이 된다. 그죠? 할 수 있겠죠? 유제를 3개를 하시고요. 30쪽 이제 원소가 감춰진 모양이 나와요. A라는 집합이 이런 원소를 갖고 B라는 집합은 5랑 A 더하기 5랑 A제곱을 원소를 갖는다. 근데 A 교집합 B의 원소가 5 하나뿐일 때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하시오. 단 A는 상수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저기 A 집합과 B 집합에 요 소문자 A를 사용한 이 값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집합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합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5 하나뿐이야. 자, 교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공통인 원소예요. 근데 B에는 5가 있어. 근데 A에 5라고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는 2고 이 친구가 5여야 교집합의 원소가 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친구가 5가 아니면 뭐 3이다 이거면 공통인 원소가 5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가 5여야 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죠. 풀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해서 A가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A가 양순이 음순이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제 둘 다 될 수가 있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A하고 B의 원소를 요렇게 한번 다 찾아봐 주세요. 첫 번째 A가 마3일 때랑 두 번째 A가 1일 때랑 A, B의 원소를 각각 써볼게요. 그래야 합집합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 있고요. 동그라미 친 게 5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원소 A가 마3입니다. 그럼 5랑 2랑 9. 자, 그리고 A가 1일 때는요. 5랑 6이랑 1.
뭐가 답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만족하도록 골라줄 거예요. 자, 첫 번째 A, B를 보시면 5도 있지만 2도 겹쳐요. 따라서 교집합이 5가 아니라 2하고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러면 얘가 맞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합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는 1, 2, 5, 6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A가 뭐 2개가 나왔어. 그럼 일단 다 적어놓고 뭔가를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 2번 A, B 집합 있고요. 합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2, 4, 5, 7. 자, 그러면 얘가 봅시다. 합집합의 원소니까 A하고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쓴 게 이게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럼 2, 요 있네요. 4, 요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 원소가 뭐냐면 5랑 7이죠. 그러면 A랑 B에 있는 요 미지의 원소 2개가 각각 5, 7 아니면 7, 5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2A-1이라는 A의 원소가 5일 때 또는 2A-1이라는 원소가 7일 때 자, 2, 4, 5, 7이어야 되니까 5, 7 아니면 7, 5여야 돼요. 일단 얘가 1차식이니까 얘를 먼저 풀어보죠. 자, 요것이 5가 되려면 A는 3이라는 소리죠. A가 3이면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요 밑에 있는 원소는 9 빼기 2니까 7이에요. 아, 5하고 7이라는 원소 가지니까 오케이. 근데 요거 봅시다. 요거 A가 4예요. 그럼 밑에 있는 미지의 원소가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계산하면 14야. 7은 원소인데 14는 합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탈락이 되는 거죠. 얘도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탈락시키면 이렇게 해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A의 값을 구하랬네. 여기 있죠? A는 3이라고. 그래서 교집합은 공통인 원소가 이거다 하는 거 공통인 원소 중에서 찾아주시면 되고 합집합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5, 7 아니면 7, 5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요. 이제요. 자, 31쪽부터 진짜 배기가 나오지요. 집합의 연산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개 그지 같냐면 이제 집합을 막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많이 해요. 겁나게 긴 식을 짧게 줄여서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법칙이 나오는데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에요. 다 알죠? 아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은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 완전 맞는 얘기잖아요. A랑 B랑 합칠 거야. 근데 B랑 A랑 합치는 건 당연히 똑같아야지. A랑 B랑 공통인 원소 찾을 거야. B랑 A랑 공통인 원소 찾아도 똑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죠. 결합법칙은 3개짜리를 이렇게 같은 연산을 할 때예요. 같은 연산을 할 때 앞에 2개 있는 거 이렇게 괄호로 묶나 아니면 뒤에 2개를 괄호로 묶어서 계산하나 같은 결과다라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뒤에 2개 이렇게 괄호로 묶어도 괜찮다라는 건데 문제는 분배법칙입니다. 자, 분배법칙 2가지 버전이 있죠. 2가지 버전. 첫 번째는 교집합. A 교집합 이거를 분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교 이렇게 들어가면 결합법칙인 거야. 그냥 교집합은 그냥 쭉. 이거 특히나 요거 그냥 A교, B교, C 괄호 하나도 없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3개짜리 같은 연산은 저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연산이 바뀔 때예요.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요거 A 교집합을 분배시켜 주세요. A 교집합을 요렇게 분배시켜요. 그러면 A 교집합을 어디다가 분배시켜줘? B에다가. 그리고 A 교집합을 C에다가. 그리고 가운데 연결 연산이 뭐냐면 요거예요. 합집합. 요렇게 분배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합집합 이 친구를 비교 C에다가 분배를 시킬게요. 비교 C에다가 분배시키면 A 합 이렇게 분배시킨다고 어디다가 B랑 C에다가 그리고 가운데 연결 연산은 요놈 교집합. 그래서 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얘를 증명하시오, 뭐 설명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좀 봅시다 같이. 자, 이런 법칙을 설명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에 있는 이놈 있죠? 이놈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우변에 대한 이놈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서 얘네들이 이거랑 같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합집합, 교집합 같은지 볼게요. 자, 일단 요거를 보려면요. 얘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그놈이랑 A의 공통 부분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B 합집합 C가 어디냐면 B하고 C를 다 더해야 돼. 지금 B, C 여기를 이렇게 다 더해야 돼요. 자, 그거랑 A랑 교집합을 취하면 요 파랗게 칠해진 부분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A하고 겹치는 거 여기가 A랑 겹치죠. 요 안쪽 여기가 좌변에 있는 요 식입니다. 되십니까? 아, 그리고 그래요. 아까 2개짜리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그려야 된다 그랬죠. 3개짜리를 일반적으로 겹치게 그리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3개짜리, 4개짜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요는 갑니다. A 교집합 B 갈게요. A 교집합 B 너무 쉽죠? A 교집합 B, A랑 B랑 겹치는 거. 자, C를 안 보시면 돼요. C 안 보고 A랑 B 겹치는 거 요 부분입니다. 그죠? 다시 C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C는 B 안 보시고 A랑 C하고 겹치는 거 요 부분이죠? 그러면 얘네들 연두 색깔 2개를 합쳐주면 첫 번째 게 이만큼이고 두 번째 게 요만큼이니까 합집합이잖아. 둘을 한꺼번에 칠하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얘는 봅시다. B 교집합 C가 어디냐면 B하고 C의 공통 부분. 그럼 A 합집합 B 교집합 C는 어디냐면 A에다가 방금 색칠한 거를 추가. 따라서 요만큼이 좌변입니다. 우변 갑니다. 자, A 합집합 B가 어디냐면 A랑 B를 다 칠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여기를 다 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교집합할 때에는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교집합을 해볼까요? 합집합은 합치는 게 쉬운데 교집합은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다시 얘네들을 교집합 시킬게요. 자, 여기 어디 볼까? AC 바깥쪽에 있는 거 얘는 칠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안 칠해져 있죠? 그럼 공통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동글동글 바깥쪽에 C 얘 안 칠해져 있는데 얘는 칠해져 있으니까 공통 부분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야? 공통적으로 색칠된 부분이 요 가운데 요렇게 A하고 요거까지 칠해진 거.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이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요 식을 써먹게 될 거예요. 식.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32쪽.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인데, 자, 이제 공집합이랑도 연산을 할 거예요. 공집합이 뭐였냐면 원소가 없는 것이 공집합이었어요.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그래서 A하고 공집합이랑 합집합도 해보고 교집합도 해봅니다. 합집합부터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애를 합쳐줬어. 변함이 없겠죠. 그쵸? A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공통인 거 찾으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얘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A를 합집합하면 A 나오죠. 나랑 나를 더하면 나예요. 그 다음에 나랑 나의 공통 부분 나예요. 그죠? 요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요거 1, 2번 매우 당연한 거고,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A와 A 교집합이죠. 교집합 B. 그다음에 A교 A합 B. 요것이 나와 있는데 얘를 분배 법칙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그거로도 설명할 수 있고 약간 집합의 개념적인 걸로도 설명할 수 있고. 자, 일단 분배 법칙 한번 해보죠. 분배 법칙. 요 놈을 분배한다고 A 합 A 가운데 교집합 A 합 B. 똑같네요. 그럼 얘가 나오죠. 분배를 하니까 개똥 같은 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봅시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할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하고 A 교집합 B를 둘 다 색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A 교집합 B 요 부분이고 A를 마저 더 색칠해요. 뭐가 나와요? A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는 교집합이야. A 합집합 B는요. 이거 전체거든요. 그거하고 A하고의 교집합 이거 전체랑 A하고의 교집합은 그냥 A가 되는 거죠. 자, 둘 다 A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념을 부분집합 안 나왔네. 이런 그지 같아. 자, 요거 보세요. A랑 A 교집합 B하고 누가 더 큰 집합이니? A랑 A 교집합 B하고 A가 더 크죠. A 교집합 B는 A 중에서 B하고 겹치는 부분이라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A가 요만큼이야. 자, 얘가 더 큽니다. 자, 좀 더 큰 놈이랑 좀 더 작은 놈이랑 합집합을 하면 내 몸뚱아리랑 내 머리랑 합집합을 한 거예요. 그럼 나오겠죠. 그쵸? 더 큰 게 튀어나와요. 자, 부분집합 관계에 있을 때 합집합하면 더 큰 게 튀어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랑 A하고 A 합집합 B하고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보면 A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A 합집합 B는 B까지 추가하니까 좀 더 몸집이 커지겠죠? 요게 됩니다. 그럼 좀 더 큰 집이랑 작은 집이 있는데 얘네들을 공통인 부분을 내면 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리마크하고 없을 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못 찾는 거겠죠? 내가 못 찾는 것 같으니까 리마크 밑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A하고 B의 포함 관계가 요렇게 있을 때 A하고 B의 포함 관계가 요렇게 있을 때 A하고 B를 합집합시키면 자, 큰 집 안에 작은 집이 있는데 큰 집이랑 작은 집을 합치면 그냥 큰 집이다. B다. 그 다음에 큰 집이랑 작은 집이 있는데 공통인 부분을 내면 작은 집이 나온다. 그래서 A와 B의 포함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합집합
더 먹어버린 애, 더 큰 게 나오는 거고요. 교집합, 더 작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포함관계가 있을 때 요거를 써먹는 거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밑에 이제 우리가 더 어려운 걸 하기 전에 약간 쉬어가는 개념 체크가 나오죠. 1번에 A합 공, 애, 교, A. 자, 개념 체크 옳지 않은 거 찾아요. 괄호 안에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A 합집합, 공집합, A랑 아무것도 없는 거 더하면 그냥 A예요. 이거 잡을까요? A. 하고 다시 A를 교집합하면 그냥 A죠. 1번 맞는 소리. 2번 A 교집합, 공집합, 합집합 A.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라고. 공집합이랑 A를 합집합하면 A라고. 2번도 맞는 소리. A합 A, 교공. 자, 요 교공 들어가면 무조건 공집합이죠. 3번 틀렸죠. 공집합, 교집합 하면 무조건 공집합이 나온다. A교 A의 합공. 자, A 교집합 A는 A고,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A고. 4번 맞았고, 그 다음에 5번 B하고 A 합집합 B하고. 자, A 합집합 B가 B보다 더 큰 집합이니까 교집합을 하면 더 작은 집합인 B가 나오겠죠? 그죠? 이건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것이 뒤에 유형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더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뭐 배웠냐면 교집합이랑 합집합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더 나옵니다.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놈이 나와요. 자, 일단 이 여집합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U로 나타낸다. 그래서 전체 집합은 우리가 이제까지 A나 B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만 나타냈죠. 근데 그거를 전체 집합이 이렇게 먹고 있는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들을 아우른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A랑 U랑 합집합하면 U가 더 큰 집합이니까 U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랑 U랑 교집합하면 A가 작은 집합이니까 A가 나오겠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집합이 정의가 됩니다. 여집합. 여자가요, 남는다라는 소리예요. 나머지라는 뜻의 한자거든요. 여집합은요, 우리가 A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A 빼고 남은 거, 이게 여집합입니다. 자, 정의가, 기호 자체가 A의 위에다가 C를 붙여주시면 돼요. 지수처럼 C를 붙여주시면 되고, 요것은요, 벤 다이어그램 조건대시법으로 먼저 나타내보면, 자,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가 아닌 거, 자,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는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게 A의 여집합입니다. 여기에 그리고가 들어가요.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근데 A의 원소는 아니야.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를 뺐잖아요. 그래서 A 바깥쪽을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바깥쪽. 고3 2차 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 차, 뺀다는 소리잖아요. 기호도 똑같이 빼기를 쓸 거예요. A 차집합 B. A 빼기 B예요. 자, 얘는요, A의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들어있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들어가는 걸 뺀다니까 B에는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그리고가 들어가죠. 그래서 A차 B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A의 원소들 중에서 B에도 있는 거, B에도 있는 게 요 교집합이거든요. 그거를 빼는 겁니다. 요 바깥쪽. 여기가 나타나요. 그럼 반대로 요 바깥쪽에 있는 이 친구는 B 빼기 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가 나오죠.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일반적으로 다른 애입니다. 그죠? A 차집합 B 여기 왼쪽에서 분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요거 바깥쪽이에요. 연두색 부분. 따라서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그 말은 뭐냐? 차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합집합과 교집합만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U에서 A를 뺀 거잖아요. 따라서 여집합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전체 집합에서 A 뺀 거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갈래 34쪽. 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34쪽. 1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전체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10보다 작은 모든 원소 요 U라는 전체집합 안에는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이 있구나. 각각의 위치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을 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1번이란다. 조건이 첫 번째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 5, 8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 합집합 B라는 이 동그라미 바깥쪽입니다. 이 바깥쪽에 1, 5, 8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 바깥쪽에 1, 5, 8. 그러면 A 합집합 B 안에는 1, 2, 3, 4, 5, 6, 7, 8, 9 말고 그 안에서 1, 5, 8 아닌 것. 따라서 2, 3, 4, 6, 7, 9 이렇게 들어있겠구나. 자, 요것만 보고도 1번은 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B도 찾고 B 차집합 A도 찾고 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요것만 봐도 1번은 알아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A 교집합 B가 3이랑 6 들어있대요. 여기 안에, 여기 가운데에 3이랑 6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에 이렇게 6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3이랑 6은 자리를 정했어요. 2, 4, 7, 9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2, 7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되게 치사하네. 우리가 요거 뒤에 가서 배울 건데 A 교집합과 B의 여집합. 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좀 그려봐봐요. B의 바깥쪽을 색칠을 해요. B의 바깥쪽 색칠했죠. 그거랑 A하고의 공통 부분을 칠하면 어디만 남냐면 여기만 남죠. 자, 여기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결국은 요거잖아요. A에서 B에 들어있는 걸 뺀 거. A 샵이랑 같아요. 요거를 뒷장에 나오네요. 뒷장에 나오는데 일단은 요렇게 지금 그림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2하고 7이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죠? 아까 합집합에서 3, 6 됐고 2, 7 됐고 4, 9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빈자리에. 그러면 2번에서 B의 원소는 이 아니고 3, 4, 6, 9 이게 B의 원소고 B 차집합 A의 원소는 이 부분이죠. 4, 9
그래서 원수가 몇 개 안 되는 전체 집합 안에서는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서 얘는 어디, 쟤는 어디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아주 좋겠습니다. 유제 1번은 뭐 A, B가 완전히 주어져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없이도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x가 0 이상 10 이하인 모든 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겠죠. 유제 2번 정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